안녕하세요. 춘펭귄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가능자가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조금 더 쉽게 입사를 할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중국어를 전공했고요. 현재는 여러분이 들으면 아실 수 있을 만한 회사에서 중국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중국어 가능자가 엄청 많은 시대에 중국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때만 해도 중국이 이제 앞으로 뜰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어요? 유치원생들도 요즘에 뽀포모 배우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정말 더 많이 고민되는 여러분이실 거예요. 학교에서 중국어는 가르쳐주지만 중국어를 배워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즘 대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정보가 너무 적었어요. 중국어 강사, 교사, 해외 영업팀, 해외 마케팅, 중국어 통번역, 이거 이외에 기타 금융업이라든지 등등 업무에서의 중국어 우대, 가서 중국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생각해보면 로드샵에서의 중국어 매장 직원, 면세점에서의 중국어로 하는 매장 직원, 또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중국어 가이드 이런 직업들이 있겠죠. 한 외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플러스 알파, 기술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영학이나 무역 이런 것들을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고 계시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부전공, 이중전공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경쟁력이 되지는 않아요. 많이 자소서를 쓰고 그런 것들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전공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에서 그걸 전공을 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오는 친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는 매체에서 중국 하는데 의외로 채용 사이트에서 가서 중국어 필수, 중국어 가능자 우대를 필터링해서 봐도 사실 채용 정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채용하는 곳은 별로 없는데 지원자들은 엄청 몰리고 중국어 면접 볼 기회도 없이 계속 서류에서 탈락 그러는 경험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중국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HSK가 5급이어서 그런가? 6급을 따야 되나? 아니면은 TSC 그 시험을 쳐봐야 되나? 아니면 일부 지방대 출신은 내가 좀 학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제 와서 편입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중국어도 더 할 겸 아니면 학력을 높일 겸 해서 통대를 가야 하나? 그래서 한국외대나 이대나 중앙대 이런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친구들도 많죠. 일단 제가 가보지 않았던 길인 중국어 강사, 교사, 해외 영업팀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중국 마케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본인들은 취업할 조건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현업에서는 어쩜 이렇게 인재가 없지? 중국 마케팅 하는 이 자리에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많은 회사들의 마케팅 팀을 보면 중국 마케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에 뽑았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중국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신입을 뽑아서 그 신입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중국 전문가를 뽑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중국은 알 수는 있지만 중국어는 잘할 수 있겠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중국을 잘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뽑을 친구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대학생이지만 중국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잘 아는 중국통으로서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이 회사의 마케팅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가진 친구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거죠.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꽤나 많은 팀에서는 중국 마케팅을 중국 전문 마케팅 대행사한테 업무를 위탁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결론이 나온 셈인데, 네, 맞습니다.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에 입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중국 마케팅 전문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전문 대행사 출신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러브콜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에 입사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마케팅 전문 대행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바로 업무에 투입을 시키고 싶은데 신입들을 채용을 하면 또 하나부터 10가지를 또 다시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좀 많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은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경험을 쌓으란 말입니까? 이게 정말 딜레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는 삼성, LG, SK, 기타 등등 이런 큰 대기업보다 비교적 이런 곳보다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에 입사하시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한 브랜드나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 먹힐지 시장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중국에 진출을 해도 될까? CGV가 시장 가능성 그리고 진출을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그걸 오픈을 해야 될지 그런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 네이밍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브랜드를 가졌으면 브랜드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 중국향, 중국 공식 사이트 구축 사이트가 있으면 우리 사이트에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잠재 고객에게 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검색이나 타겟팅 매체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예를 들자면百度360,腾讯, 爱奇艺、优酷、携程、去哪儿、马蜂窝、穷游 등등 매체 아니면은 腾讯视频、火山、西瓜视频 等等等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SNS 광고 많이 하잖아요. SNS 운영도 하고 SNS 광고도 하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뭐겠어요? 웨이신, 웨이보, 小红书, 도인 이런 것들의 SNS 운영을 할 거고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一直播, 快手 등등의网红 마케팅 또 타오바오나 티엠마오 같은 곳에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어떻게 입점하는지 거기에서 물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판매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고객 상담, CS를 담당해주기도 합니다. 너무 다양하죠. 이쯤 들으시면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는 게 나 진짜 입사하면 저런 업무 시켜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뽑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있는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사수가 되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의 많은 기업에 이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에서 이 업무들을 다 하지는 않지만 어떤 대행사에서는 어떤 일, 어떤 대행사에서는 어떤 일, 업무 스콥이 좀 나눠져 있어요. 물론 어떤 회사에서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관심 있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전문 마케팅 대행사에 가시면은 업무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3년, 4년, 5년
좀 길게 업무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대기업에 입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 시장에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헤드헌터들이 여러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올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미 입사한 공채 사람들보다 솔직히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을 모셔갈 거예요. 또 그렇기만 한가요? 원래 있었던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이 업무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따로 연봉 협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업무를 잘 하신다면 그 회사에선 분명히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연봉을 얼마 더 높여줄게, 가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의 기술을 가져야 여러분의 몸값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강한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팁을 드렸고요. 마치 제가 중국 전문 마케팅 대행사에 가서 경력만 쌓고 쏙 이직해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겠네요. 이미 그분들하고는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거든요. 이 업계가 좀 좁기 때문에, 중국 마케팅하는 이 시장이 좀 좁기 때문에 학교 선배거나 어학연수를 할 때 어느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 만나봤었거나 내가 업무를 할 때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였고 기타 등등 예전에 같이 업무했었던 동료가 같은 업계의 경쟁사에서 업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업계예요. 중국어를 배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면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장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들, 중국어과 나와서 무언가를 부전공하고 이중전공하고 HSK를 따고 그래서 자소서를 열심히 쓰고 서류 전형해서 면접 보고 해서 얼마 있지도 않는 채용 연명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도 이렇게 싸우고, 저곳에서는 중국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고 일단 지원하고 보자 하는 곳들에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진짜 중국 마케팅 업무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중국 마케팅 전문 대행사에서 쭉 업무를 하시거나 여기서 경험을 쌓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어떤 업계로 이직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국어 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첫 영상이라 마지막 인사를 깜빡했네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